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하는 돼지 파란돼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연극을 본 게 없습니다. 연극을 본 게 없으니까 영화 리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예전에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영화 리뷰 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써놓은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간간히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팟캐스트를 듣는 느낌으로 그냥 천천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리뷰보다는 분석에 좀 더 가까우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 첫 번째 영화는요,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영화 라라랜드가 개봉하기 전에 저는 충격적인 광고 문구를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충 이런 거였어요. 위플래시 감독이 전하는 따뜻한 감동 스토리. 이런 말도 안 되는 문구라니요. 이건 마치 불닭볶음면 제작자가 만든 달콤한 초콜릿 이런 느낌 아닙니까? 차라리 소울 감독이 만든 로맨스 영화 이런 게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만큼 위플래시라는 영화는 여러 가지 의미로 엄청난 영화입니다.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얼마만큼 극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죠. 분명 음악 영화지만 저는 이 영화를 액션 영화 혹은 스릴러 영화로 지부합니다. 라라랜드를 리뷰한다더니 갑자기 웬 위플래시 리뷰냐고요? 왜냐면 라라랜드는 위플래시만큼이나 뛰어난 영화거든요. 자, 이제 제가 본 라라랜드에 대해서 천천히 말해보도록 하죠. 이 영화를 보고 다미엔 차젤레라는 감독의 장기가 어떤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달달한 영화에 위플래시에서 나타난 훌륭한 점이 그대로 나타나죠. 우선 영화의 리듬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뮤지컬 영화이기에 음악이 주는 리듬감도 있지만 그런 음악에 맞춰서 카메라의 움직임, 화면 전환,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주는 리듬감이 너무 좋습니다. 보면 영화가 정말 음악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영화 안의 모든 것이 음악에 맞는 리듬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 리듬들을 보면은 성룡의 액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성룡의 액션 영화 속에서 영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액션의 일부가 되듯이 여기선 모든 게 리듬이 됩니다. 그런 리듬들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영화의 일부가 되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나타나요. 음악이 느려지면 카메라도 느려지고 음악의 분위기가 바뀌면 화면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부터 아주 큰 단위의 박자까지도 화면 속에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는 박자입니다. 이런 장점은 위플래시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죠. 위플래시는 말 그대로 영화가 곧 드라마의 비트였으니까요. 또한 이 영화의 화면은 아마 거의 모든 관객들을 흘렸을 겁니다. 우선 색감을 너무 잘 이용하고요. 또 화면 비율을 너무 잘 이용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웨스 앤더슨 영화가 떠올라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등의 색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나 화면 비율을 대칭적으로 두다가 이동하고 또 다른 비율로 나타내고 등장인물을 화면 속에 가듯이 보여주다가 또 풀어주는 모습이 마치 웨스 앤더슨 영화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또 카메라 무빙을 보면은 마치 레버넌트와 버드맨의 알란드로 이냐리투 감독과 함께 작업한 엠마누엘 루베키즈 감독이 떠올라요. 끊임없이 나오는 원테이크식 촬영 방식, 모든 장면이 원테이크로 이루어진 버드맨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원테이크 촬영 방식을 이용한 것은 굉장히 영리한 생각입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카메라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특정 인물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박자를 맞춰가요. 화면이 끊기지 않았기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카메라가 멜로디를 맡고 화면 속 모든 것들을 드럼처럼 사용해 박자를 만들어내죠. 이미 영상 하나만으로 이 영화는 하나의 훌륭한 음악과 같습니다. 라라랜드와 위플래시, 이 두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두 영화의 감독 다미안 차젤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덕심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재즈에 대한 덕심이에요. 뭔가 한 가지에 빠져있고 애정을 가졌을 때 얼마나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바로 다미안 차젤레 감독의 영화를 보면 됩니다. 위플래시가 재즈의 드럼 그 자체를 보여주며 재즈와 인생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면 이 라라랜드는 재즈의 피아노가 되어서 재즈와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뮤지컬 영화로서 노래가 훌륭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고 회자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미아처럼 재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재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라라랜드의 넘버들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밝게 시작하는 첫 곡인 Another Day of Sun과 Someone in the Crown부터 도시의 외로운 밤과 너무 잘 어울리는 미아의 세비시찬 테마, 그리고 City of Star까지. 특히나 이 City of Star는 레전설급 영화 OST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깜짝 출연한 존 레전드는 Start of a Fire로 역시나 엄청난 노래 실력 뽐내고 가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omeone in the Crowd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이 26살이 되고 보니까는 오디션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가슴을 쿡 찌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 어쨌든 영화의 노래들이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곡이 좋아서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 노래가 나온 장면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배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영화에서 여주인공의 미아 역을 맡은 엠마 스톤. 대체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소화하지 못하는 캐릭터는 뭘까요? 순식간에 발랄해졌다가 순식간에 우울해지고 7푼이 8푼이 캐릭터였다가 세상 슬픔 다 짊어진 캐릭터로 변하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노래들에 맞춰 그녀도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그 와중에 스타일은 또 엄청 좋아서 몰입해도 참 매력적이에요. 영화 속 색감의 중심엔 항상 미아가 있습니다. 엠마 스톤의 소화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색감들이었죠. 시시각각 변하는 엠마 스톤 사이에서 라이언 고슬링은 중심을 참 잘 잡아줍니다. 그는 그런 변화의 중심에서 재즈를 연주하죠. 편안하게 연기하면서 엠마 스톤이 이렇게 올라갈 때면 고슬링이 내려주고 다시 엠마 스톤이 내려가면 고슬링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줍니다. 고슬링이 끝내주는 목소리는 덤이고요. 네, 영화 칭찬만 하다 보니까 거의 10분이 다 됐네요. 하지만 리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이 별 4개짜리 영화를 리뷰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신났어요. 네, 이번엔 영화의 텍스트를 조금 분석해볼게요. 인생이 뮤지컬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면 자유롭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면 막히는 도로 위에서 차에 올라가 춤을 춰도 되고요. 파티에서 뛰어다니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웃어도 됩니다. 달빛이 비추는 언덕에서 멋진 파트너와 함께 탭댄스를 쳐도 되고요. 심지어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남을 수도 있죠. 예, 몇몇 장면들이 생각이 나시죠? 이 아름답고 신나던 그 장면들. 이렇듯 노래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슬프게도 노래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아주 금방이요. 인생은 긴데 노래는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재즈에 대한 고집만 남은 실패한 연주자. 오디션만 봤다 하면 떨어지는 불행한 배우로요. 노래는 그 둘을 행복하게 만날 수 있게끔 해주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노래는 끝났지만 연주는 계속됩니다. 신나게 노래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음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노래는 끝났지만 연주는 계속되죠. 그렇기에 미아와 세바스찬은 신나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연주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 노래는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미아는 자신만의 1인극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고자 하고요. 세바스찬은 누구든 재즈를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정통 재즈바를 열어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뮤지컬 영화가 아니죠. 연주는 아주 슬프게 흘러가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즈마저 버린 채 공허한 성공을 찾는 팝 뮤지션으로서 살아갑니다. 미아의 연극은 흥행에서도 작품에서도 실패한 연극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마법처럼 만들어졌던 미아와 세바스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틀어집니다. 미아의 집에서 둘이 싸우는 장면은 정말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공허한 성공과 실패한 꿈, 그리고 그 사이의 행복, 사랑, 관계. 결국 둘 사이의 음악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연주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 사무치게 노래 부르고 싶어 하죠.
반복되는 실패에 용기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때 세바스찬이 미아에게 다가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클락션으로요. 빵! 갑작스러운 연주에 미아는 깜짝 놀랐고 세바스찬은 미아에게 다시 노래해보자고 합니다. 미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디션을 볼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것이죠. 고민하던 미아는 그런 세바스찬을 따라 오디션장에 가 조용히 차분하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의 노래도 아닌, 누구와 함께 부르는 노래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노래를요. 노래는 그 전과 달리 결코 신나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법처럼 그 노래는 미아를 성공으로 이끌어냅니다. 결국 미아는 오디션에 합격하고 성공한 영화배우가 되죠. 달빛이 아름다웠던 언덕은 달빛이 없어도 아름다운 언덕입니다. 신나지 않아도 노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가 없어도 우리 인생은 인생입니다. 노래는 끝났고 그 둘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결국 둘은 결혼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하는 건 뮤지컬에서는 나오는 스토리겠죠. 그래도 서로 꿈은 이뤄냈으니까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음악은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음악에 끌려 미아가 다시 세바스찬과 만나게 되는 거죠. 객석에서 미아를 발견한 세바스찬. 망설이다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노래가 아닌 연주할 때 나타납니다. 인생이 뮤지컬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아쉽고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음악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둘은 멋진 꿈을 꾸었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으며 결국 멋있게 꿈을 이뤄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요.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답고 신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이 뮤지컬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은 왜 불행과 행복이 반복되며 나타날까? 우리는 왜 그때 행복할 수 없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마 세바스찬은 알았을 거예요. 그 연주가 끝나면 다시는 미아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바스찬은 조용히 마지막 음계를 누릅니다. 그렇게 뮤지컬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올 때이죠. 그래도 너무 아쉬워 마세요. 연주는 계속될 것이고 노래는 언제든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라라랜드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아름답지만 명확한 영화가 나온 것이죠.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혹은 사랑을 잃은 사람도 그리고 또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도 느끼는 바가 서로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꿈을 포기한 사람도 꿈을 이룬 사람도 모두 보면 또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2016년 말에 봤지만 지금 또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면서 영화를 돌이켜보니까 또 받아들이는 바가 굉장히 다르네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네, 아무튼 우리 모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래는 끝나도 연주는 계속된다는 것도요. 제가 이 영화에 줄 별점은 4개입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요. 인생이 뮤지컬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돼지 파란 돼지였습니다.